개인방송 FM 90.7MHz 굿모닝 인천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전적 인선 시점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의원님, 네. 서구 검단이 지역구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검단 홀대론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요? 예. 지금 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시고요. 또 지금 1인 시위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런 현안들이 제대로 풀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의료부지 분할 매각 관련해서도 뭐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만, 예. 검단 신도시의 이제 의료복합용지 약 1만 5천 평 되는데 거기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 평에 대해서만 매각을 하겠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게 이제 인천도시공사에서 입찰을 진행을 했는데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이게 세 명이 그러니까 세 기관이 들어왔는데 그게 세 명이 전부 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거죠. 뭐 같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공동 운영자. 예. 근데 이제 이게 일반 뭐 최고가 입찰이면 뭐 어쨌든 경쟁을 높이는 거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방식은 추첨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정해놓고 우리 제비뽑기 하듯이 추첨을 예. 하는 거거든요. 그럼 특수관계인 3명이 같은 병원에 3명이 왔는데 어쨌든 그 병원으로 가는 거죠. 딱 같은 사람 같은 예. 뭐 서로 다른 입찰자가 없었으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입찰자가 한 명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이 1대1 50%의 확률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3대1 그러니까 75%를 유리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확률적으로 3명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예. 불공정 입찰이다. 이걸 취소해야 되고 또 원래 취지 목적대로 대학병원급의 병원을 유치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주민들하고 일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인천 백년림 도서관도 2021년 당초 계획에서는 도서관 12,000제곱미터, 박물관 1,363제곱미터 규모였었거든요. 근데 이후로 4번의 사업 규모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올해 3월 계획에는 도서관 8,570제곱미터, 박물관 11,660제곱미터로 축소를 한 거죠. 그래서 자료실이 425제곱미터가 줄어들고 지원 공간이 160제곱미터가 줄어들고 보존서구가 693제곱미터가 줄어들고 주차 공간도 131제곱미터가 줄어들어서 전체 연면적에서 1,400제곱미터가 줄어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천시 문화정책관은 이제 물가 상승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가가 되니까 중앙투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축소해서 사업비를 줄여야 된다.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가면 통과할지 여부를 확실하게 알 수 없고 또 사업도 지연된다라는 이제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한테 좀 설명을 하고 주민들 생각이 사업 규모를 축소시켜서라도 빠르게 진행하는 게 낫겠는지 아니면 기존 계획을 유지하면서 시간이 걸려도 가는 게 낫겠는지 좀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절차가 일체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또 서북부권 문화예술회관도 9월동에 이제 인천 시립문화예술회관이 있는데 서북부가 지금 서구가 엄청나게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양구도 테크노밸리 개발 사업도 이어지고 그래서 충족 욕구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용역을 했죠. 북부권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 있는지 그러면 건립을 하게 되면 어디에 건립하는 게 타당한지 이 용역을 했는데 이제 결과는 이제 윤정부 시장님이 발표한 거는 뭐 계양구 그다음 검단구죠. 분구가 되는 검단구. 예. 그다음에 새로 또 신설되는 영종구. 3개 구에 구립 예술회관으로 지어라. 그게 용역 결과다라고 예.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용역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우리 모경준 국회의원에서 살펴보니까 이게 거짓말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역에는 분명히 북부권의 시립문화예술회관이 대형 문화예술회관이 필요하다라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고요. 또 부지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의료복합용 부지에 건립하는 게 제일 적합하다라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발표를 한 거죠. 용역 핑계 대고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유정복 시장은 말로는 예. 뭐 김포 군수를 했고 서구청장을 했고 또 선친의 묘역이 검단에 있다. 그래서 내가 검단을 그만큼 많은 이제 애정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실제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검단을 너무 유정복 시장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인천시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계양구하고 서구하고 너무 갈등이 심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닐까요? 근데 이제 갈등 심각하다고 하더라도요. 계양에는 사실 그 부지가 없습니다. 그 아라온을 예, 이제 거기 있게 한다고 후보지로 하더라고요. 놓고 있는데 그 접근성이 매우 안 좋죠.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내려서 20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사실 적합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이제 계양에서 제시한 후보지가 예. 사실은 조금 현실성에서는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지금 시립문화예술회관이 취소가 되면서요. 네. 결국 지금 검단구에는 그냥 알아서 구가 지어라.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예를 그죠? 들면 지금 서구 체제면 그나마라도 살림살이 규모가 예산 예. 규모가 있으니까 어떻게라든 맞춰 보겠는데 검단구 분구되면 당장 청사 저 짓는 별로 예산 예산부터 돈이 없겠죠? 모든 것들을 새롭게 다 만들어야 되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립할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번 대통령 선거 그리고 예. 내년 지방선거 통해서 다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으로 다시 예. 방향을 전환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돈도 없는데 검단에 자체적으로 문예회관을 지어라. 네. 사실 뭐 어려운 얘기고요. 의료부지 분할매가 거기 그러니까 병원도 제대로 네, 그렇습니다. 위치가 되지 않을 거란 얘기고 도서관도 짓긴 짓는데 네, 축소해서 당초 계획보다 작게 짓고 이러니까 검단만 너무 홀대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시민들 거죠?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검단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그런 인프라들까지 다 조성하는 걸로 해서 그 예, 아파트 분양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전부 다 축소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이러면 그러면 분양가를 다시 돌려주든지요, 깎아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분명히 예. 그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이 가격에 분양을 받아도 괜찮겠다라고 판단한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민의 상대로 사기를 친 거죠. 지금 김영주 의원님 지역군데 검단 홀대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언론을 보니까 네, 청라를 지역구라는 정정혁 의원께서도 상당히 맞습니다. 뭐 예. 된 게 없다라고 지금 그때 뭐 시정 질문이었나요? 뭐해서 맞습니다. 이종호 씨 예. 상대로 하던데 예, 뭐 예. 그러면 뭐 검단 홀대뿐만 아니라 서구 전체 지금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도 청라는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습니까? 아까 로봇랜드도 어쨌든 착공을 했고 그런데 뭐 저도 사실은 그 제 지역에 자꾸 뭐 안 좋은 얘기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유정모 시장님도 내년 선거 준비하시면 어쨌든 예. 성과를 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좀 노력해 주셨으면 예. 좋겠고 계속 이제 안 좋은 얘기만 하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또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면 인천 1호선 검단 연장 사업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지금 영업 시운전 중에 있는데 예. 6월 28일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예.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여러 도로 개설이나 그다음에 GTX-D 노선이나 서울지하철 5호선, 인천 2호선 뭐 고양연장 사업까지 저희가 열심히 노력 중에 있다는 또 희망의 메시지도 드립니다. 예. 검단 홀대론 얘기 나눠보고 있는데 이용창 의원님, 네. 뭐 지금 뭐 하실 말씀 뭐 제가 의견 뭐 있으십니까? 워낙 뭐 검단 지역교신 김영주 의원님이 쭉 다 내용 말씀해 주셨고 예. 저는 행정이 한 가지만 그냥 간략하게 덧붙이면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건 뭐 법적으로 문제 없다. 그다음에 뭐 영역 결과다. 이걸 듣고 싶은 거가 아닌 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의료 부지 뭐 분할 매각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큰 틀에서는 분할 매각인의 대내 행정적으로 절차가 있네 없네 뭐 이거보다도 신도시에 전문적인 대형 의료 기관이 들어오길 희망하는 거가 그냥 예. 포커스입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뭐 복잡하게 뭐 법적으로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건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될 것이 아니라 희망적인 비전 제시를 해야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게 불합리하거나 전문 큰 대형 병원이 들어오는 것이 불법이거나 불합리한 얘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예. 주민들이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노력 방안을 제시해야죠.
뭐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의료계 쪽에서 여기 대학병원들이 여기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실태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걷다 대고 그냥 또 이상 없는데요. 예. 이거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김용주 의원님 네. 끝으로요. 요 부분 검단 홀대론에 관해서요. 네.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인천시 정부라든지 이런 방향성, 네. 대책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선은 저희가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견제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계속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다행히 이제 의료복합 용지는 인천도시공사도 그렇고 낙찰자도 그렇고 본계약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도 시민들과 저희가 강하게 문제 제기하지 않았으면 예. 계약을 했을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황까지는 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바쁜 시간 쪼개서 또 집회하고 이렇게 지속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정부 시장님 물론 이제 민주당 후보가 시장이 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예. 시장직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임기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이용창 의원님, 네. 그 인천시의회 내에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연구회 지금 대표위원으로 계신 거예요? 여기? 네. 여기 보니까 우리 방송에 그 고정 패널 출연하셨던 분들이 다 여기 있네요. 이담비 의원, 맞습니다. 김용현 네, 의원. 네. 이 위원회 어떤 내용, 어떤 목적의 연구회입니까? 제가 이제 제 공약이기도 했고요. 예. 제가 이제 원도심에서 뭐 구의원 활동도 하고 지역에서 이제 보좌관 활동도 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대대로 고향이기도 하고 하면서 느꼈던 점 중에 하나가 원도심엔 굉장히 열악한 환경의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결손 가정, 조손 가정 등. 예. 근데 이 아이들이 보통 보편적인 가정들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이면 엄마 아빠 손잡고 흔히 말하는 워터파크면 수영장이면 가는데 모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영복조차도 없어서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생존 수영도 못 받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후원단체가 연결해서 그 아이들 그 수영복도 후원해주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예. 실질적으로 신도심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나면 다 학원을 갑니다. 아니면 뭐 문화체육 활동들을 하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가 끝나면은 맞벌이하는 부부 집의 가정 같은 경우 혼자 운동용으로 있던가 공원을 배회하던가 뭐 학원과 형편이 안 되니까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고 또 교육적으로 또 이 아이들에게 또 뭐 부모님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공형 키즈 카페를 얘기했는데 사설 키즈 카페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예. 아이를 키워봤고 근데 사설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부모가 같이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또 플러스 비용도 내야죠. 굉장히 비쌉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시에 제가 직접 방문도 했었는데 공공형 키즈 카페 서울시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거기 예. 현장에도 갔었는데 정말 부모님 없이도 안심하고 아이들이 얼마든지 놀 수 있고 부모님이 충분히 안심할 수 있고 거기 단순히 그냥 아이들이 그냥 미끄럼틀 타고 노는 것이 아니라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천도 이걸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원도심 공공형 키즈 카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좋은 사례가 있는 타 시도에 그 운영하는 분들 공무원분들과 또 토론회도 가졌었고 인천이 나가야 될 방향에 있어서 그 이담비 의원, 김용현 의원님들도 여기 원도심 지역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같이 공감대를 그러네요. 형성해서 해 나갔던 이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해보니까 이 도입할 가능성은 인천이 높습니까? 음. 어떻습니까? 인천시 원도심 내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인천시의 이제 의지인 건데 예. 이것이 공공형 키즈 카페가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예산적으로나 뭐 흔히 말하는 대형 아까 뭐 병원도 말씀 나눴었는데 무슨 큰 부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인천에는 어떤 공실률이 높은 상가들도 많이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있어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이런 원도심의 아이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이거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라든지 예산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얼마든지요. 지금이라도 당장. 예. 지금 연구회를 쭉 지금 동료 의원과 함께 해오셨잖아요. 네네. 시 집행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보면.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 공감대는 갖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뭐 이 공공용 키즈 카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말한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반박하거나 어렵다거나 안 된다거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없는데 아 공감은 다 하고 예, 있군요. 공감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이 뭐 인천시로 말하면 시장님이시겠죠. 예. 또 각 지자체 군수구청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셔야 이게 그래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F1 유치만 안 하면 공무원 키즈카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F1대로 이제 하고 또 이건 요거대로 예산을 잘 적재적소에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단순히 놀 곳이 없는 것을 떠나서 예. 저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도 이제 대표적인 원더심인데 뭐 지금도 연탄을 떼는 가정들이 있고 예. 근데 저는 군대를 갔다 올 때까지도 저희 동네가 그 가난한 동네라는 걸 몰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이 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여유 있는 환경에 예. 여유 있는 가정에 살고 있는 거를 비교할 수 있게 되고 또 이 아이들이 이런 걸 보면서 자라다 보니까 놀 곳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신적으로 운둔형 아이가 되고 예.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도 고정적으로 사춘기를 맞이한 이런 원더심의 아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시도를 하는 보고를 꾸준히 받고 있거든요. 예. 열의 9은 다 원더심입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차원에 있어서라도 이게 단순히 그냥 애들 그냥 미끄럼틀하고 놀이에 노는 데잖아 이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까지도 앞으로의 향후 잘하는 데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어른으로서 책임감을 예. 갖고 케어해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 의원님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활성화 방안 연구회 지금 운영 중에 있으시잖아요. 네네. 예,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연구해서 이런 방향을 하겠다. 앞으로 계획 포부 정도 듣고 다음 주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임기 내에 시범적이라도 인천의 첫 1개소 1호점을 좀 개소해 놓는 예. 것이 목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이든 외부 분들이든 누구도 이 부분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다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부터도 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그 스타트가 끊어지면 계속해서 예. 이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계속해서 좀 주민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용주 의원님. 여기도 정정욱 의원도 다 출연했던 분들, 출연 의원님들 참 열심히 다 하고 계시군요. 네. 함께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연구 이 주제로 1년간 연구 활동하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우리 김대영 의원이 대표로 있고요. 그래요? 저랑 같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제 상임위의 성격에 맞는 좀 연구단체를 만들어봤고요. 시민사회에서 정책 현황을 조사를 하고요. 또 이를 비교 진단하고 또 향후 이걸 또 시민사회가 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연구단체입니다. 예, 이거 살기 좋은 인천 뭐 다들 지방 의원 또 인천 시의원이면 다들 또 시장을 비롯해서요 노력할 텐데요. 다양한 아이디어 연구. 그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들 많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어쨌든 인천시의 유관 기관하고 계속된 행안위 차원에서의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서 직접 활동을 하시니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요. 또 그분들의 또 제언도 저희가 참고를 하고요. 다양한 아이디어 중에서 아까 인천형 공공 키즈카페 이런 네. 거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예, 저도 우리 이용창 의원님 정말 좋은 연구 활동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그분도 저도 좀 아동 정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예. 그 지역 아동센터 있거든요. 그 예. 결합해서 하시면 또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 급식 카드, 푸르미 카드라고 있는데 예. 그 지정된 데 아니면 사용을 못해서 대부분 아이들이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공공형 키즈 카페가 생기면 거기서 예. 양질의 좀 식사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거고 이게
이용창 의원님 칭찬 많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살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한 그 아이디어 연구 그 회는요. 네. 지금 이게 만든 시기가 아까 비슷한 겁니까? 예, 두 분이 비슷합니다. 그 연구회가 쭉 지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서 네. 쭉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제까지예요? 보통 1년을 이제 연구 활동 기간으로 두고 예, 예. 있고요. 그 저희는 뭐 통장자율회, 주민자치, 뭐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계속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예. 이분들이 대부분 사실 그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사실은 지원을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뭐 통장님들은 그나마 이제 뭐 회의 수당 좀 받으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뭐 주민자치회는 오히려 내가 회비를 내고 활동을 해야 되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도 또 마찬가지. 그런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들이 사무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쨌든 뭐 예, 모여서 회의도 예. 해야 되고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되는데 자율방범대니 뭐 사무실 지원 예. 문제가 많이 있겠군요. 예, 그게 공통적인 좀 과제더라고요. 그래서 유관 단체가 이제 검단 같은 경우에 새롭게 이제 분구가 되면 새롭게 시설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때 유관 단체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그 통합 유관기관 뭐 지원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통합 그러니까 사무실도 좀 같이 공유해서 쓰고 예. 예, 또 때로는 이제 거기서 다과도 하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아예 각 구별로 군구별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 어쨌든 좀 제대로 된 상황을 알게 됐고요. 또 그 두 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부분들 또 청취해서 조례 뭐 제정이라든가 예. 개정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연구회. 지금 이게 아까 김대영 의원이 네. 대표위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같은 상임위 같은 행안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통장 자율이라든지 자방, 의용 네. 주로 이제 살기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행안위하고 많이 좀 이렇게 관계 있는 예, 단체들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 좀 간담회를 통해서 네. 아이디어 정책을 만들겠다는 게 좀 많이 보이네요. 네, 그 외 단체들도 사실 많이 지금 간담회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거기 또 아까 정정혁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교육위원회 또 네. 부위원장도 하고 계시죠? 지금 부위원장인가요? 부위원장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다양한 꼭 행안위뿐만 아니라 예. 타 상임위 아니면 인천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의원들과 함께 네. 얘기 나눴다는 얘기인데요. 뭐 이용창 의원님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아니,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또 주민들과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회와 또 주민들과 실질적으로 소통하면서 예. 얘기 나오는 것들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좀 같이 관심을 가져주면 결국은 또 인천이 살기 좋은 도시로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도 김명주 의원님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이용창 의원님이 하신 연구단체도 그렇고 예. 이 연구단체도 그렇고 결국은 이제 예산이거든요. 돈에 관련된 건데 그렇죠. 그래서 예. 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들이 아. 필요하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은 그 연구회 대표위원 맡고 계신 거 없어요? 저는 그 지역에 워낙 현안들이 많아서 사실 저도 예. 하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예. 직접 하지는 못하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의원님들이 이제 연구 비용을 예. 각 의원당 이제 배정된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 그걸 좀 나눠 드려야 또 어,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도나도 다 해버리면 이게 뭐 그렇죠. 제대로 된 연구 활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후배 의원님이 해보고 싶다고 그러셔서 저는 예. 여기에 지원하는 걸로. 아, 네, 이게 연구회가요. 한 명의 의원이 가입할 수 있는 제한이 있죠. 다 가고 싶은 의원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2개 정도 많으면 3개 정도 들어가시는데요. 아, 2개, 왜냐하면 3개 이제 정도 들어갈 수 인당 있습니다. 배정된 금액 이제 예산이 500만 원인데 그걸 2개, 3개 하면 그걸 나눠 드려야 되거든요. 그 예산을. 그러면- 그 의원 한 분의 그 예산이 그 정도가 있다는 네, 얘기예요? 예, 예. 그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두 군데 가면 250, 250 이렇게 네, 나눠쓴다는 네, 네.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거고 한 그래서 군데 많이 가면 하면 사실은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연구 단체가 예. 뭐 실체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제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겠네요. 문제가 비용이 있고 예산 문제가 있네요. 또 제대로 된 걸 뭐 집중해야지 예. 여기저기 다 뭐 그렇죠. 발만 담그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김영주 의원님은 네. 2개. 네, 2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용창 전 하나입니다. 네. 하나 예. 네. 대표위원 하시니까 한 분에 대표위원 하나만 하시니까요. 하셔야 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한 주제 여러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각각 한 1분 정도씩 예. 오늘 앞서 뭐
지역 현안 얘기 뭐 또 한 말씀 좀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연구에 관련해서 뭐 더 하실 말씀 있어도 좋고요. 각각 한 1분 정도씩 오늘 마무리 하고 싶은 말씀 듣고 오늘 전적 인천 시점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찬. 네, 그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의 소중함을 좀 같이 함께 사랑과 정을 좀 나누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뭐 그 폭삭 사가수단가요? 그 드라마 저는 사실 TV를 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 핸드폰으로 우리 딸과 저희 그 집사람이 이제 그걸 보는데 굉장히 좀 인기가 폭발적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핸드폰에서 보면 짤로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 그 따뜻한 그 가정의 어떤 그런 사랑들을 담은 그런 드라마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부모님들도 한 번씩 돌아보고 또 가정의 달을 넘어서 또 스승의 달도 있기 때문에 저희를 이렇게 사회생활 할 수 있게끔 잘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 은사님들도 한번 돌아보고 하는 그런 따뜻한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명주 의원님. 유정복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아서 네, 어쨌든 그 우리 인천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인구 증가가 사실 이 서구 검단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필요한 시설들이 많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이용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고 또 계절의 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사람인지 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한다. 네, 그래서 싫다고 해도 꼭 투표하시고 꼭 관심 가져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세상을 국민들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월 한 달 제일 뭐 날씨가 좋고 한 계절이니까 가족들끼리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요. 또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좀 많이 사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좀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지적 인천 시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오늘 출연해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의 국민의힘 이용창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